안녕하세요. 고인썸입니다. 주말 사이 변동성이 예상과 달리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우려감에 따라 컨센서스의 상회 시 시장의 밀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나스닥의 흐름은 금요일까지 하락이 이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2,700만 원 아래로 이탈시키지 않고 방어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서머랠리로 13,000 지수 이상 회복했었지만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개장 이후 반등을 시도했지만 고가 1.36% 상승 이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전되며 마이너스 1.31%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많이 부재되어 있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이기에 비트코인 역시 커플링적인 요소로서 하단 라인인 2,520만원까지의 하락 위험을 갖고 있었기에 매수 지양 의견을 드렸었으나 꾸준한 방어세로 가장 위험했던 이슈는 소화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WTI 기준 유가가 90달러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에 CPI보다 시장의 위험도가 더 강하게 올라와 있던 고용지표의 이슈였죠. 시장은 고용지표 이슈를 다양스럽게 큰 탈 없이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였던 31만 8천 명보다 소폭 하회하는 31만 5천 명 증가가 나왔고 실업률 역시 전월 대비 0.2%가 상승하였는데요. 컨센서스를 대폭 넘는 수치로 연준의 스탠스가 자이언트 스텝을 명백하게 밟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당 연금 역시 5.2% 증가하며 시장 예상보다는 0.1% 낮은 수준이지만 거의 부합한 수치로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모호한 위치입니다.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언급이 이어지고 있으며 외부 우려와 함께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에 들어갈 경우 작업 증명 채굴 방식인 비트코인의 퇴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코인데스크 역시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가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넘겼으며 FS 인사이트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내다보았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세로 비트코인에 압력이 가해질 수는 있으나 시장의 근간인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상승 속에서 끊임없이 하락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장업 증명 방식이라는 처울 방식에 대해 규제 우려감으로 매도세 우위가 당분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발생하고 있다 정도를 투자 판단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바닥이다 혹은 추가 하락이다의 관점,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에 대한 언급 등 구설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란 박스권은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서 2만 달러 하향 돌파 시에 추가적인 하락 시 1만 5천 달러까지의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언급을 세 가지 의견에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이격도 자체도 주봉상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구간인 하나 2,700만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가장 골치 아픈 순간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술적 차트와 더불어 9월 FMC의 스탠스가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으로 지금 가격대에서의 방어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렉트 캐피털은 200주 이동평균선에 이탈이 있었지만 아직 완벽한 저항권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19,500달러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00만원대 구간의 시세 유지를 중요시 바라보며 반등의 타점으로 매우 유효한 위치라는 언급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강세장에서의 고점 이후 1년 후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멘션을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고점이 11월 9일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만으로 보자면 2개월 뒤가 고점 기록 후 1년이 되는 달이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매우 부가적으로 참고 요소로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9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조기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러시아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독일 가스 공급 중단을 보였고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로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인해 아직까지 천연가스가 전고를 돌파하는 등의 급등이나 유가 역시 급등이 아닌 안정세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우려감이 있는 악재는 추가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보다는 우려와 약세의 안개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공포가 거치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견디기만 한다면 턴어라운드 되는 분위기는 무조건 나오는 것이 이 시장이고 공포와 환희가 한순간인 시장입니다. 이번 주는 지표보다는 연설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주간입니다. 6일 미국의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시작으로 7일에는 연준 부의장과 연은 총재들의 연설, 8일에는 가장 강력한 파급력이 있는 날로 파월 의장의 연설과 22의 금리 인상 이슈가 동시에 잡혀있는 날입니다. 이번 22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치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미국의 9월 FOMC가 2주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겹쳐져 있는 날로 가장 경계감이 올라와 있는 날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조를 46차례나 언급했던 파월의 스탠스가 크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에 현재 시세인 2700 구간에서 방어 매수가 나와주고는 있다고 하나 물량을 성급히 늘릴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FOMC 이전 마지막으로 CPI가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부 동향을 보고 매수 사인이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CPI 자체는 유가가 반등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7월과 유사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보자면 인플레이션율 목표와는 이격도가 아직도 멀어져 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520만원 이하의 가격대는 저렴한 구간이라고 판단되며 저가 매수세 역시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외부 이벤트를 참고하시면서 해당 차트 동향을 살펴보시고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